부동산 DJ.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아파트 짓는. 제가 부동산 경험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만큼은 꼭 제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DJ 부디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새 정부 아직 들어오기도 전인데 부동산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규제 대책들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들이 많은데요. 제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제 말을 안 믿으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좀 제발 좀 믿어보십시오. 자, 지금 시장에 주는 그런 어떤 정책, 큰 정책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다주택자 중과 1년 유예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뭐 다들 아시겠죠? 신문에 나와서. 본래 윤 당선인의 생각은 2년 동안 중과 유예를 얘기했었는데, 공약을 했었는데 왜 1년으로 했을까요? 1년. 이건 뭐 신문에 언론에 많이 나와서 알 거예요. 왜냐하면 2년을 하게 되면은 다주택자들이 조금 지금 급히 팔지 않고 버티게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관망세로 가면은 시장의 매물이 나오는 이 속도가 늦어질 거다. 이런 의미에서 1년으로 지금 해놓고 좀 추이를 보겠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여기도 이 기사에 있죠. 팔까 말까 새 눈치 보기 돌입. 자,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좀 어떻게 협조를 해주면은 4월 달부터 바로 시행을 하고 안 되면은 5월 10일 날 취임식 때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5월 1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주택자 중과 유예. 예, 이거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 뭐 이런 거. 이 역사가 있잖아요. 한번 역사를 한번 보면요. 2019년 12월 16일 12.16 대책이라고 해서 이 다주택자들이 이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 물건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했죠. 6개월 한시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주택, 이 10년 이상 보유주택이라는 거죠. 10년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시적으로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해 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시장에 물건이 안 나왔어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또 지난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더 혹독하게 세금을 물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중과가 본래 지금 일반 세율이 6에서 45%잖아요. 일반 세율이 양도세 세율이 금액에 따라서 이제 가액에 따라서 차등 과세하는데 6에서 45%인데 본래 요 2021년 6월 1일 전에는 어떻게 해요? 2주택이면은 10% 중과였어요. 그리고 3주택이면은 20% 중과였거든요. 그러면은 45%에서 최대 10%면 55%, 2주택이면 55% 중과가 됐었고 3주택이면 65% 중과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난해 더 혹독하게 세금을 많이 양도세를 물리겠다. 거기서 또 이제 하나의 그 편법이 나왔죠. 지난해 6월 이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10%씩 중과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일이 넘어가면 지난해 2주택이면 10%에서 10% 올려서 20%가 되고 3주택은 본래 20%였는데 30%로 더 가혹하게 중과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는 주택들에 한해서는 뭘로 하겠다? 일반 세율로 하겠다가 아니고 요 2주택 10%, 3주택 20% 해서 기본 세율 45%에서 2주택은 55%, 3주택은 65%로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3주택은 얼마입니까? 75%죠. 그러니까 10%씩을 인상하기 전에 10%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주택자한테 집을 내놓지 않으면 세금을 왕창 매기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놨죠. 그러나 효과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조건을 달아서 그래요. 2019년도도 뭐 10년 이상 보유주택,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누가 팝니까? 그거 보나마나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일반 세율이 아니고 중과에서 10%를 빼주겠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많은 전문가들이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기 정부에는 다주택자들의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해 주겠다. 1년 동안 유예해 주겠다. 그러면 6에서 45%의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결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매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시장에 매물이 쌓이면 가격이 좀 안정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너무 좋은데, 방향은 맞는데, 그러나 제가 크게 써놨죠. 지역적 차별화가 커진다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순서가 틀리다는 거죠. 물건을 팔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집은 안 팔 거고, 그 다음 집 3주택이라면 뭐 경기도 있고 지방에 그러면 순서대로 팔 거예요. 지방 물건, 경기도 물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집은 안 팔겠죠. 즉 무슨 얘기예요? 지역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매물이 작게 나오는, 이렇게 차별화가 훨씬 커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자, 공약집에도 나와 있죠. 당선인 주택 250만 호 공급하겠다. 자, 그런데 그 두 축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입니다. 그래서 뭐 주도로 하겠다? 민간 주도로 가겠다. 그리고 공공택지 개발, 이건 누구 주도? 정부 주도. 이 두 축을 가지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민간 주도, 공공택지야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죠. 민간 주도 보면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모아서 규모를 크게 10만 제곱미터까지 해주는 모아타운, 그 다음에 재건축, 이런 것들 민간 개발이 주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2.4대책, 지지난해 2.4대책 2월 4일 공공주도 재개발,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이 정부에서 관여하는, LH에서 관여하는 이 공공이 중심이 된 재개발, 재건축, 지금도 뭐 잡음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뭐 특별히 된 건 없죠. 지정은 됐지만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되고 중심이 될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지금 상당히 이슈 되고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이거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곧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소형 주택, 우리가 아파트를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빌라를 작은 평형의 빌라를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30억짜리 가질 수도 1주택이고요. 빌라 세 채 가지고 3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해가지고 이제는 그 어떤 주택 수가 아니고 이 금액,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잠깐 들여다보자고요.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자,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오피스텔은 다들 아시다시피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죠.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주면 좋은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세를 못 맞출 수도 있고,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우리가 세를 주더라도 월세나 전세를 주죠. 이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포함이 안 되게끔 하겠다. 자, 빌라도 우리가 빌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빌라라는 거는 사실 건축법에는 없는 용어예요. 건축법에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겠다. 이거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금 가져올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면적 기준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빌라 전용 59제곱미터, 59제곱미터면은 18평, 실제로 18평 이하거든요. 18평 이하. 그러면은 사실 지금 투룸 위주로 많이들 지금 그 신축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18평 이하면 다 거의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84제곱미터니까 이하니까 25평 이하.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막 이렇게 주차 공간이라든지 상업시설들이 들어오니까 차지하는 면적이 이 아파트하고 틀리잖아요. 아무래도 작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배제해 주겠다, 주택세에서 빼주겠다. 자, 임대주택 등록 시점에 이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이 임대주택 등록 시점에 수도권은 6억이고요. 비수도권 3억인데 이 공시가격 6억이면은 한
최소한 9억 10억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보다는 좀 더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빌라를 우리가 구입을 한다든지 실거주로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정부의 의도는 뭐 안정적인 전월세 공급 물량 공급 부족의 원인을 다주택자 규제로 봐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서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주택자가 제가 누누이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다주택자가 투기꾼이 아니고 이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한테 집을 공급하는 이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시장 기능을 하는 그런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전환이 슬슬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 지금 우리 기회의 순간이 지금 왔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제가 4월 달부터 시장이 다시 이 선거가 지나고 나면은 시장이 다시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올해도 상승할 것이다. 물론 지금 어떤 정부가 바뀌어서 이런 규제에서 완화로 갔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시장은 상당히 지금 규제 일변도의 왜곡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서 규제 완화 정책을 피면서 점점 이제 거기에 힘을 이만큼 지금 탄력을 받아서 더 빨리 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빌라에 투자하십시오. 왜 빌라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빌라에 투자라는 얘기 많이 하죠. 빌라에 투자하면 안 돼. 빌라 오르지 않아.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많은데 어떤 호재에 있는 빌라에 한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빌라 투자라고 해서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빌라 투자하는 게 뭐예요? 물론 실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우린 투자의 목적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나 절대 하면 안 되고 호재가 있는 빌라는 이게 직접적인 호재와 간접적인 호재가 있는데 제가 이건 뭐 예전에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주택자 내 집장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내가 여유력이 됐는데도 여태까지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투자를 못했던 분들, 아파트값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아파트값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아파트 이제 투자를 합니까? 우린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왔어요. 왜? 빌라를 산다는 개념은 우리가 재개발을 보고 사는 겁니다. 이 재개발을 보고 우리가 빌라를 구입하는 거예요. 자, 재개발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거주를 하고 있어. 들어가 살아. 살면서 거기가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우리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빌라에 무조건 실거주하십시오. 실거주하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아파트로 바뀐다. 이게 아파트로. 우리는 이 가치를 보고 빌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지금 우리 하나의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하십시오. 어떤 지역이든 다 좋지만 거기서 더 상위 지역이 있고 또 하위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차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처음부터 최선이 아닌 차선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이 지금 어떤 공급의 이런 확대 규제 완화 때문에 서울이 지금 막 불이 붙었는데 경기도에 가서 알아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차선이라는 거죠. 최선의 선택,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감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그런 아마 사시는 동네에 그런 동네가 있을 겁니다. 어떤 전부 다 낡은 동네였는데 이렇게 낡은 동네였는데 이쪽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재개발이 재개발이 됐는데 처음엔 둘 다 낡은 동네인데 이게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가격은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쪽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엔 똑같았는데 지금은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 지역이에요. 단독이나 빌라 밀집 지역.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아파트 짓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주변에 그런 지역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부동산 경험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것만 잘 보고요. 무조건 지금 우린 빌라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해야 됩니다. 이번만큼은 꼭 제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계속 동영상을 올리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